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정말 굵직한 소식들이 많은데요. 4년 동안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드디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소니가 TSMC와 손잡고 삼성전자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한편에서는 17억 원을 빌려서 SK하이닉스에 올인한 공무원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어제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2022년 5월부터 무려 4년 동안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세를 깎아줬던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유예 기간이 5월 9일자로 딱 끝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10일부터는 이 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로 붙습니다. 기본 세율이 6%에서 45%까지인데 여기에 20%포인트가 더해지는 거죠. 3주택 이상 보유자는요, 무려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세율 기준으로 보면 45% 더하기 30%포인트. 지방세까지 합치면 양도세가 82.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양도세 중과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들한테도 적용되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이 혜택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더 올라가는데 공제는 줄어드는, 이중으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 거죠. 이걸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동안은 다주택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으면서 달렸던 건데 이제부터는 할인도 없어지고 통행료 자체도 올라간 거예요. 게다가 우회도로도 막혀버린 셈이죠. 그래서 정부도 막판에 특별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5월 9일이 토요일이잖아요. 보통 토요일에는 관공서가 안 열지만 이날만큼은 서울 각 자치구와 경기도시구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매매 계약과 허가 절차, 수요가 막판에 몰릴 걸 예상한 조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소득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탈출구를 열어준 거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부담이 워낙 커지니까 팔기보다는 버티는 전략을 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매물이 잠기면서 거래량이 줄고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이 경색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급매물이 줄어드는 셈이니까 매수 기회가 제한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를 전망해보면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부활이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과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으로 가격이 유지되거나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주택자들의 보유 전략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반도체 업계 소식인데요.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 1위 기업인 일본의 소니가 대만 TSMC와 손을 잡았습니다.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이미지 센서 개발과 생산에서 본격적으로 협업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합작법인이 겨냥하고 있는 상대가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소니그룹이 2025 회계연도 결산 발표에서 TSMC와의 이미지 센서 개발 생산 제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합작법인은 소니의 완전 자회사인 소니 세미컨덕터 솔루션이 과반 주식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일본 구마모토현 고시시에 있는 소니의 이미지 센서 공장 안에 TSMC와 협력한 개발 설비와 생산 라인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신규 투자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어요. 자, 여기서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소니 세미컨덕터는 스마트폰 카메라와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CMOS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무려 50% 안팎입니다. 절반을 혼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니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소니가 지금까지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고객인 애플이 삼성한테도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니가 위기감을 느끼고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와 동맹을 맺어서 기술력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도토키 히로키 소니 그룹 사장은 결산 설명회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미래의 기술 혁신과 새로운 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TSMC와 함께 센서 분야에서 세계 제1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적도 함께 봐야 하는데요. 소니는 2026 회계연도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 증가한 1조 6천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출은 1% 소폭 감소한 12조 3천억 엔, 약 144조 원으로 봤고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의 추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니가 TSMC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얻은 만큼 기술 격차를 줄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반면에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로 보면 이런 글로벌 반도체 동맹 재편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뉴스는요, 요즘 투자 시장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투자자가 무려 17억 원을 빌려서 SK하이닉스에 올인 투자한 사실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팩트부터 정리해볼게요. 이 투자자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하이닉스 융자 끼고 22억 풀매수라는 글과 함께 주식 계좌 화면을 공개했는데요. 계좌를 보면 SK하이닉스 주식 1327주를 매수하는데 약 21억 9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 17억 원이 증권사 신용융자금이에요. 본인 돈은 약 4억 9천만 원이었던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계산해보면요. 자기 자본의 4배가 넘는 레버리지를 쓴 거예요. 평균 매입 단가가 1주당 약 165만 원 수준이었는데 주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이미 수백만 원대 평가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융자 만기는 오는 9월이에요. 약 4달 안에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요. 월급 400만 원 받는 사람이 1,600만 원을 빌려서 총 2천만 원으로 투자한 거랑 같은 비율이에요. 그런데 규모가 억 단위이다 보니 리스크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신용융자의 위험성을 좀 짚어볼게요. 현재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가 연 7%에서 9% 수준입니다. 17억 원을 빌렸으면 이자만 연간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월로 치면 1,000만 원에서 1,250만 원씩 이자가 빠지는 건데 공무원 월급으로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죠. 더 무서운 건 반대 매매 위험입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거든요. 17억 원어치를 빌린 상태에서 반대 매매가 터지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자는 자신의 글이 화제가 되자 예전에 하이닉스에 웍 몰빵했던 그 공무원 맞다고 밝혔는데요. 이전에도 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분이 규모를 더 키운 셈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신용융자가 연 7%에서 9% 수준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주가가 급락할 경우 반대 매매 위험도 커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요. 또 최근 반도체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포모 심리가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어요. 사실 이 투자자 개인의 선택을 두고 옳고 그르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가 화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투자 시장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겠죠.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양도세중과 부활로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오고 있고 반도체 시장에서는 소니 TSMC 동맹이라는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으며 투자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열풍 속에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이든 투자든 기술 경쟁이든 변화에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오늘 이코노클립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